방역 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 사이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괴담까지 떠들고 있어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 지내신 이종구 서울대 글로벌의학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예. 한 명 최초 환자로부터 지금 12명까지 환자가 발생이 예. 됐습니다. 최초의 지금 메르스 전파력을 볼 때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계속 리포트로 살펴봤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상기도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감기나 인플루엔자는 콧물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균이 나옵니다. 네. 네, 머스는 이게 하기도 감염이거든요. 하기도 그래서 감염. 예, 하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콧물이나 이런 걸로 전파가 안 되고요. 가래 같은 걸로 전파가 됩니다. 이 예. 가래가 손에 묻거나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문고리에 묻거나 화장실 수도꼭지에 묻거나 뭐 의료진의 손에 묻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최초 환자가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찾아지고 누락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네.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거냐 생기는 예. 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찾아지기 시작해서 환자가 이제 확인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 초기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공기 감염 안 된다라고 밝히는 이유가 지금 하기도 감염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3기도까지 감염이 올라오면 그런 어떤 공기 중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이거는 폐렴을 일으키는 거지. 예. 그 기침 감기를 일으키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폐렴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상기도에서 뭐 하기도로 내려가는 일은 있어도 하기도에서 상기도로 올라오는 그런 질병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기로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지난주에 이제 WHO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여태까지 공기로 인해서 뭐 비행기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거나 네네. 그런 일들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 의료시설 그러니까 환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2차 감염이 생기는 사례들은 대부분의 의료시설이나 환자 예. 가족에서 생겼었지 예. 이런 길 가다가 무작위로 어떤 사람들이 걸려서 예. 갑자기 신고되거나 이렇게 돼서 뭐 3차 감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네네. 인플루엔자는 그럴 수 있는데 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 메르스가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발병되던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건데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신 분이 이제 많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예. 뭐 폐렴 치료는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폐렴에 듣는 바이러스에 듣는 약제가 없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설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뭐 10% 미만으로 확 떨어지지 않을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 보고된 거는 40%가 넘는데 그거는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같이 우리는 의료시설 잘 발달되어 있고 빨리빨리 환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망률이 높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당국이 3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3차 감염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는 아마 세계적으로 첫 번째 사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의미가 많아질 거죠. 그런 학술적인 의미 외에는 방역적으로는 현재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나온 환자 13번째 환자가요. 예. 같은 병실에 있었던 아내를 간호한
예. 그 남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2차 감염이라고 보는데 예. 혹시 아내로부터 감염이 됐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3차 감염이 어쨌든 되잖아요. 간에 예. 저희들 보기에는 뭐 그 같은 병실 안에서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 문고리를 같이 만진다든가, 뭐 체온계를 또 쓴다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같이 쓴다든가, 뭐 이러면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하나 개인 위생을 잘하고 손 씻고 어딜 가든지 간에 하루에 뭐 10번 이상씩 또 특히 병실에서 간호하시는 분은 환자 한번 만진 다음에는 다 손을 계속 씻어야 돼요. 예, 그런 예. 손 씻기를 제일 철저히 해주셔야지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병원 가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해주시고 또 병원 가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이제 예방, 전파 예방에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위생 수칙을 지키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하시고 좀 예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걸리진 않고요. 지금 첫 번째 환자서부터 그 주위에 접촉했던 분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접촉자에 대해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는 격리 조치하고 집안에 있을 때도 마스크 쓰고 예. 집안 식구들하고 식기를 달리 해야 되고 화장실을 달리 써야 되고 밖에 외출하는 건 절대 나가서는 안 되고 이런 교육들을 지금 접촉자 있는 분들한테 먼저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지금 당장 오늘이 월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도 가야 되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일 텐데 그런 사회 활동을 막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전파를 막으려면 나가지 않도록 집안에 꼭 갇혀 계셔야지 되는 거 의료기관에 계속 돌아다니지 마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홍보도 하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그게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지키면은 전파가 안 된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죠. 손을 뭐 자주 씻어야 되고요. 예. 뭐 마스크도 뭐 가능하면 쓰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환자분하고 악수하는 건 금물이고요. 그다음에 재채기 기침 나오면은 그 기침 예절 방법이요. 어깨로라도 가리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침 나오고 난데 반드시 손 씻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 보호자나 이런 분들은 절대 환자하고 마스크도 쓰면서 환자하고 이렇게 악수나 이런 거 한 다음에는 반드시 손 씻고 접촉하지 않도록 더욱 중요한 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세정제, 손 세정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예? 손 세정제 같은 거 그것도 어떻습니까? 좋죠. 예. 비누를 반드시 씻어야죠. 그 생활하면서 가벼운 감기 증상 느끼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증상이 나오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까요? 일반적인 감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중동을 갔다 왔느냐 이 역학적 연관성이고요. 그다음에 역학적 연관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환자하고 관계 있는 거 빼놓고는 그리 일반적인 사람 분한테 옮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중국으로 간 환자 아니겠습니까? 160여 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홍콩, 중국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무 통제받지 않고 10일 가까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시는지요? 더 커질 수 있나요?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의 경제 활동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 또 의사분들께서 건의한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당국이 먼저 알았으면은 강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스는 법적으로 이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머스는 법적으로 아직은 이제 해석은 사스에 가깝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강제 조치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법에 머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일시적 업무 종사 제한을 한다.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절차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 그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결국엔 자택 격리 또는 자가 격리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이런 조치가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다 어디다 갖다 격리 조치를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밸런스적인, 균형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겁니다. 내가 걸리지 않으려고 남을 강제 격리시키려면은 그만큼 이제 정부가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고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네. 아직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개념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이 그렇게 이제 전파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격리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교육시켜서 집안에서 본인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게 더 먼저고,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적 시대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스탠다드가 옛날과 달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권유하는 거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정부가 권유하는 거를 잘 믿지 않으시고 따라가지 않는 게 저는 더 큰 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정확하게 질병을 알고 또 그리고 전파되는 과정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이종구 서울대 글로벌 의학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